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 판단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뭐 심심했습니다 오늘 장은. 역시 근데 오늘도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빠진 게 안 좋았습니다만 방향성이 잡혔냐 안 잡혔냐는 오늘부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잡힌 거라서 역시나 코스닥 지수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거래소에도 있는 주식 2차 전지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케이모 주식이 있죠. 네. 네, 그 유명한 분이 일했던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제가 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또 자료를 읽다 보니까 보슈 관련 자료를 읽었어요. 보슈라고 아시죠? 뭐예요? 드릴 만드는 회사. 아, 보쉬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쉬. 네. 네, 보쉬 이 회사가 사실 세계 최강의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배터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다 2018년에 다 포기를 했는데 이 보쉬 회장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포기했느냐? 지금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전기차에서 그거를 하려면 밸류체인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우리 회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뿌려가지고는 회사가 잘못하면 녹아내릴 수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걸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거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한국의 양극재 업체라든가 셀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다 분산이 잘 돼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원래 오래전부터 하던 회사들이거든요. 네. 뭐 LNF, 에코프로 이런 회사 오래전부터 하던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진짜 예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다가 겨우 이 시장이 열리면서 살아난 거거든. 실제로 셀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SDI나 LG화학이라든가 그 다른 사업을 갖고 있었으니까 또 영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이모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이 전혀 없어요. 돈 버는 사업이 없어요. 근데 이걸 시장에서 돈을 조달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도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주식을 다 팔아도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능성을 빵으로 닫아두진 말죠. 1%? 가능성을 일단 열어주고. 99%는 좀 어렵고 1%? 네. 뭐든지 이렇게 화가나면 안 됩니다. 또 모르잖아요. 또. 더 강력하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더 강력하게 화가 나고 싶다 진짜. 네. 주식을 팔아서 뭔가 계속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끝없이 현금이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다면. 사실 2017년도 그때도 모두가 테슬라는 이제 부도나서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그 전에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래도 항상 이제 네. 대다수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빵으로 닫아두는 건 조금 그렇다. 1% 열겠습니다. 예. 네. 조언을 조언을 받아들여 1% 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 상승을 했습니다.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 시총이 코스닥에서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닥에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 2차전지 업종들이 사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네. 공매도 금지를 했으니까 공매도를 좀 쳤던 그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쇼 커버를 많이 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뭐 LG엔솔,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오른쪽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좀 10% 이상 좀 변화한 곳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일단 이 기업들은 11월 3일 기준 공매도 잔고가 금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만 추려본 거고요.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한 직후죠. 이때 공매도 잔고 수량 기준으로 얼마나 줄였나를 파악을 한 건데요. 옆에 파란색 음영으로 칠했던 건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일단 LG엔솔은 11% 정도 공매도 잔고 수량이 좀 감소를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은 오히려 공매도 잔고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10% 이내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느꼈던 건
공매도를 금지를 했지만 기존에 이미 쳐놨던 거를 상환을 할 의무는 없었고 심지어 게다가 또 자발적으로 상환하지도 않았다. 상당히 좀 천천히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LG엔솔은 11%로 좀 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10% 정도 줄인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줄인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생각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줄이고 네. 이게 그 결국 쳐놓은 거를 강제로 매각하게 환매수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규로 공매도를 못 치는 거죠. 항상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하면 기존에 쳐놨던 걸 강제 청산할 수 그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여기 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너 빨리빨리 안 그래?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공매도 그러면 이제 곧바로 청산할 수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보유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차서 공매도했던 잔고를 남한테 넘기는 거지. 파는 게 아니라 남한테 넘기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생각처럼 딱딱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 현실은. 그런 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매도가 오히려 늘어난 두 개 종목 아까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은 이제 뭐 제 생각이지만 그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선물 시장으로 다 가지 않았을까요? 이 쇼패팅을 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선물에서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자는 선물 이제 매수 호가를 많이 받쳐줘야 되고 네. 선물 매수를 했으면 반대로 현물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현물이 없으니까 공매도로 이제 매도를 주문을 넣어야 돼서 선물 매수가 좀 많이 선물 매도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공매도 물량에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9% 는 건 좀 많이 늘었다. 포스코홀딩스는 9%가 늘었다고요? 네, 자료에는 9% 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정말 많이 늘은 거 네. 아닌가? 이건 좀 많이 늘었. 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네. 네. 시장 조성을 이렇게 많이 하나?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들이고요. LNF가 오히려 공매도 잔고 수가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은 10% 이상 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또 10% 이내로 소폭 하락에 좀 그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공매도 금지 첫날에는 생각보다 좀 쇼커버를 많이는 안 한 것 같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상한가 치는 거 보니까는 쇼커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별로 아니네요. 네, 의외로. 상한가 치고 2차전지 막 초급등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와, 스퀴즈 네. 당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안 줄었다. 오히려 뭐 레인보우 포스코 DX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났었네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줄었고 주성 엔지니어 주성 엔지니어 정말 난데없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키움증권에서 아이폰 15가 예상보다 좀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공급망을 이제 매달 점검을 하시는데 이번 달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폰 15 시리즈가 연내 생산량이 한 9,15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 예. 4분기에만 6,85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이건 지난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향된 수치라고 합니다. 14 시리즈보다도 그때 생산량보다도 높은 수치고요. 네. 그 증산된 부분은 어디냐? 이 프로맥스 모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 거기가 바뀌었거든요. 프로맥스가. 네. 그리고 또 프로맥스 모델이 잘 팔려야 국내 밸류 체인도 좋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좀 뭐라고 하죠? 노출도가 좀 높으니까요. 네. 프로맥스 모델이 이 15 시리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고요. 제일 비싼 모델인데 놀랍다. 네. 네. 제일 비싼 게 제일 잘 팔리는 모습이죠. 네. 네.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 두 가지를 다 합산하면 63%입니다. 정말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일반형 모델 그냥 14에서 15로 갈 때 가장 크게 많이 변한 건 아이폰 14가 15 간 게 가장 많이 변했거든요. 네. 왜냐면 칩도 바뀌었고 뭐 모든 카메라도 바뀌었고 모든 게 다 좋아졌거든요. 근데 실용적이지 않네 사람들이. 네. 실용적이지 않은 건가요? 비싼 거 샀으니까 사실 저거 얼마나 쓰겠어요 일반인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많이 안 쓸 거예요. 기능을?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합해서 63%인데 이게 14 시리즈 때는 57%였습니다. 한 6%포인트 정도 더 늘어나서 국내 밸류 체인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국내 밸류 체인은 아이폰 그 저가형 모델보다는 그 프로와 프로맥스 고가형 모델에 더 납품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LG노텍이 3.5% 상승했고요. BH가 2.7% 상승,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냥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쟁작
또 애플의 경쟁자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네. 요거는 부품 조달이 아직도 좀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죠. 1000만 대 팔기 어려울 거다. 분명히 1000만 대 너무 오히려 쇼킹한 사건이다. 오히려 500만 대까지 생각하신 분이 있다. 우리 이용수 IT 대표는 500만 대도 만들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부품 조달도 어려워서 아이폰 15의 대항마가 되긴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요즘에 계속 얘기가 회자되는 게 OLED 부분입니다. 이제 그 25년부터 패드와 노트북에 OLED 모델이 장착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양쪽이 거기에 거의 전부를 맡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폰에 비해서 사이즈가 한 4-5배 크지 않나? 4배? 4배 정도 크겠네요. 그죠? 적어도 4배 정도 크니까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이 어제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좋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위메이드의 목표가를 4만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67% 이상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어제 콩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꿈과 목표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요 꿈들을 모두 반영을 했을 때 24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1,108억 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로 6만 7천 원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위메이드가 목표로 하는 이 게임별 일매출 계획이 모두 달성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를 목표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가를 목표가로 제시했다는 이런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위믹스가 어제 닥사의 그 고박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되게 오랜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은 또 캐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비코노미라는 뭐 국가 인증도 받은 회사 거래소라고 하는데 오늘이 아니고요. 10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네. 네, 내일이죠. 네,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제 위믹스를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또 추가로 또 상장을 시킴으로써 위믹스 생태계를 계속 확장한다라고 하는 계획이고, 네. 뭐 2년 전에 했던 거 다시 좀 추진을 새 출발하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네. P2E 게임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9%, 5%씩 상승을 했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 네. 야, 잊혀질만 한데 또 네, 비트코인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기야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각도기 그 구독자와 시청자들한테 이 하나씩 나눠주는 비트코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도기 코인. 일각 뭐 이러면서 일각 일주일 내내 보면 일각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시청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코인 나눠주고, 그렇지, 코인 나눠주고. 또 그게 거래가 돼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보유자도 좋은 거고. 이런 한때 이런 걸 꿈꾸지 않았었어요? 아니 몇 지금 년 전에? 나 머릿속에는 이미 아이디어는 있어요. 네, 이걸 아직 언제 죽지 않았군요. 아직 현실화되거나 이미 머릿속에는 다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하긴 했다. 언젠가 죽기 전에 해야지 이런 생각. 죽기 전에.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만 좀 떨어졌는데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았어요. 네. 3분기 매출도 뭐 컨센이 970억이었는데 미달한 850억 발표했고 영업이익은 21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0% 줄었고요. 컨센이 58억이었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네요. 이 회사가 막 도깨비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그때 막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안 나오네. 데모만 만들고 끝났네. 드라마 도깨비 말고 게임 도깨비. 게임. 막 기가 찬 데모 만들어갖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정말 물 들어올 때는 뭐만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데모 영상만 딱 되게 짧은 영상이었잖아요. 네. 그거 딱 그냥 유튜브에 공개만 했는데 주가가 떡상하고. 네, 그 관련 그 게임 그 유튜버나 게임 한 사람들은 막 울고 그랬어. 이런 게임 그래 우리가 기다렸잖아. 막 이랬었는데 계속 기다려요. 게임을 안 하는 저도 막 하고 싶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환상적인 그래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나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가 3분기 실적 일단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1심 식약처 상대로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승소도 했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치 찍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36억 원 나왔고요. 전년 대비 75% 감소, 컨센이 100억이었는데 이걸 하회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일회성 소송 비용이 좀 반영이 됐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일회성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적
발표난 다음에 시간에서도 좀 한 3%, 2%대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서도 그 정도 하락했다가 많이 복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1심 식약처 상대로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식약처가 일단 판매 중지, 품목 허가 취소를 했었던 게 메디톡신주의 50, 100, 150단위 요 세 가지 품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그 취소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네. 이게 1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 품목에 대해서 승소 결정을 해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네. 정말 소송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승소를 한 거죠. 네, 나는 승소했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회사 이름을. 법무법인 메디톡스. 어, 매일 소송이야.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소송 관련 비용 나가고 있고 소송이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 근데 여기에서 컨센 한 것처럼 분기 영업이익 100억 나오면 연환선 400억인데 줄지 않을 거잖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지금 한 3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진이 되게 높을 거 아니야? 적어도 20 몇 % 될 건데 그럼 비싼 주식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이 올랐지만 근데 소송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갈 것 같고 ITC 소송이 굉장히 큰데 이것도 일단 그 펀드에서 소송 비용을 먼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용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아, 그럼 믿을 수가 없죠.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소송이 너무 많았던 회사라서 끝도 없어요, 소송이. 근데 이제 기특한 거는 다 이기고 있어요. 아주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송 전문가 같은 회사예요. 회사에 알아보니까 변호사, 그건 뭐지?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무, 변호사지. 엄청 많대. 아, 사내. 그래서 법무법인으로 이름 바꿔도 돼. 사실 이 메디톡스의 현재 상황은 열심히 영업해서 버는 것보다 그 법적인 대응을 더 잘하는 게 더 영업 환경에 더 많은 이제 그 숫자상으로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슈일 것 같아서 네. 지금 당장은 그게 참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내년까지도 소송 비용 계속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거 뭐 다 1심이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전이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죠.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정도 인상을 했고 대기업들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 월 한 3억 원 정도 비용 증가가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총 사용량에 대비해서 한 4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리 가정용이고 절반 정도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인상 효과는 얼마냐? 한전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인상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 2.8조 원 정도 추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연매출이 70조라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10원 올린다고 그죠? 네. 근데 이제 10원이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네. 산업부가 올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51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5분의 1 정도 인상이니까 네. 인상폭은 좀 그냥 그렇다. 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 다만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오히려 더 호재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기업의 그림이 판가는 올리고 비용은 줄어들고 이 네. 구조가 되게 이제 주가 잘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한전이 주가 잘 갈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근데 그 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아직까지 원가율이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뭐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더 올린다는 게 이게 참 아킬레스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엄청 싸요. 서부 쪽은.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같은 제품을 만들 수가 제조업체들이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거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이제 산업을 조금 고도할 필요는 또 있는 것도 같기는 해.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완성차 업체양으로 1조 원 수주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GM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요. 2024년부터 32년까지 감속기용 부품을 1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전에 해명 보도가 나와서 3천억 정도는 이 중에 수주는 완료를 한 거고 네. 1조 원 중에 나머지 7천억은 앞으로 진행을 할 거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해서 4%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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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터내셔널이 감속기를 만든다고? 감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용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의 여동생이 주식을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네. 요거를 생각보다 좀 늦게 공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규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난 7월 달에 매도했습니다. 148만 5천 원에
천주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15억 원 정도치 현금화를 했는데 여동생이 네. 이거를 3개월도 더 지난 11월 6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5거래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 네. 1%가 아니면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5거래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합산 1%. 합산 당연히 1%고, 합산 1%. 네, 개별로도 당연히 1% 넘으면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거쳐서 1%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 1% 채워지는 그 시점인가? 원래 보통 1% 증가할 때 그게 확정되고 나서 45일인가 뭐 며칠 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뭐 1년으로 늘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꼭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뒤늦게 공시를 했다라고 언급은 했고 여기 뭐 규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7월 팔았으면 최고점에 팔았네. 네.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거 보고 148만 5천 원? 언제 주까지 보니까 그 한방 치솟은 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완전 꼭지점에 딱 팔았더라고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대주주들은 주식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분만 잘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네. 네. 예, 하여튼 되게 잘 매도를 했고 최근에 좀 에코프로 그 대주주들이 네. 이게 지분을 조금씩 파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가서 사사 좀 받아야 되겠다. 요거- 고점 매도. 고점 매도 사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의도대로 아마 팔았겠죠. 네. 네. 별 뭐 그런 금액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회사 사이즈에 비하면. 네. 예, 뭐 갖고 있는 지분에 비하면 큰 네.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좀 놀라워요. 대주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찌끔찌끔 파는 게. 네. 그때 뭐 집 살 일이 생겼었나 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